안녕하세요. 우양아TV 우양원장입니다. 이번 주제는 척추관 협착증과 같은 듯 다른 하지정맥류라는 주제로 기사와 아산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학 정보를 같이 한번 가져와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정맥류, 척추관 협착증과 잘 구별돼야 헬스조선 기사고요. 2011년도 기사입니다. 하지정맥류, 정맥의 판막이 손상돼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해서 다리 혈관이 붉어져 나온 질환이고, 증상은 터질 것 같은 압박감, 그리고 장단지의 통증, 그리고 걷다 쉬기를 반복하는 파행증. 그래서 혈관성 파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정형외과적에서는 이제 신경성 파행과 혈관성 파행이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데요. 이 혈관성 파행은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운동 시에는 근육에 혈액이 공급되지 못해서, 그리고 산소, 영양소가 고루 전달되지 못해서 허혈성 증상으로 파행이 생기는 거고, 이에 반해 협착증은 신경이 눌려서 나타나고, 노화로 인대가 두꺼워지고 신경이 지나가는 척추관이 공간이 좁아져서 발생하고, 다리 터질 것 같은 증상과 오래 걷지 못한 증상, 하지정맥류와 비슷한 듯한데 치료 방향과 진행 양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감별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이제 주 메인 메시지인데요. 척추관 협착증으로 한 신경성 파행증은 통증의 양상이 등, 허리, 엉덩이 전체로 나타나고 쑤시고 타는 듯한 증상이 생기고, 휴식을 취하더라도 허리를 굽히는 자세를 취해야 통증이 가라앉는데, 혈관성 파행 같은 경우는 통증이 다리로만 국한되고 꽉 조이는 특징을 가지고, 그 자리에 쓰면은 바로 통증이 가시고 다리를 올리는 등 체위 변화를 해도 통증이 줄어든 양상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별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척추에서도 저도 이제 정맥류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없으니 보통 이제 그런 자료를 통해서 환자를 맞이하는데요. 그래서 정의로 보면은 하지정맥 일방 판막 기능 장애, 역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제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져서 꼬불꼬불해지는 그런 상태를 나타나고, 환자들이 표현할 때는 힘줄이 튀어나왔다라는 표현을 하고,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은 합병증이 생긴다. 보통 2%, 성인에서는 30-60% 정도 된다고 하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여자에게 많이 발생하고, 출산력, 체중 이런 것들이 관련되기도 한다. 그래서 오래 서 있는 직업 같은 경우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여성 같은 경우는 70에서 79세까지 72%까지 보고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은 43% 정도 이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게 정상 단면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하지정맥류 단면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은 여러 인자들이 있는데, 유발 인자로는 가족력, 첫 임신 나이, 경구 피임약 복용, 그리고 6시간 서 있는 이상의 직업, 비만, X선 노출 정도, 그리고 과거력, 하지 감염 허혈 증상, 그리고 복압 증강시키는 만성 질환, 꽉 끼는 옷, 직업, 습관적으로 꼬는 자세 등이 있는데, 특별히 관련 있는 게 이제 가족력이랑 임신력입니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가족력 같은 경우는 80% 환자가 적어도 한 명 이상 가족 구성원이 정맥류 앓고 있고, 임신력 같은 경우는 3개월째 정맥류가 많이 발생하는 거 보면 이제 호르몬 변화로 하지정맥류 발생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상은 대부분 미용적인 증상으로 보고, 그리고 정맥부전 증상 동통, 피로감, 하지 안절부절증, 자결감, 무거움 등이 있고, 양성의 척추랑도 좀 감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개양, 피부 경화 그런 증상도 보이고요. 진단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학적 소견으로 확인하되 혈전 역류 유무, 그리고 분류라든지 동반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하지동맥의 박동을 촉진하면서 동맥질환으로 인한 동통과도 구별하고, 도플러 초음파라든지 정맥 역류 혈액 측정법 등을 통해서 확실히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치료, 저는 대부분 약물 치료를 하고 있고요. 적극적인 치료하는 경우는 없이 보통 생활 습관 변화라든지 압박 스타킹 착용으로서 호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오래 앉아 있으면 그걸 피해 주거나 다리를 좀 올려 주거나 하게 되면 이런 혈액순환이 원활하기 때문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압박 스타킹 착용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자기 전까지 계속 착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술적인 절개는 물론 뭐 확실히 결철해 좀 재발 필요할 수 있긴 하지만 뭐 입원도 필요하고 심부전맥 혈전증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압박 스타킹 착용과 조기 보행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주사경화 치료 그리고 고주파 치료 뭐 시술도 많이 되어 있긴 한데 이 시술이라는 것이 또 수술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심한 경우는 제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과는 색소 침착, 모세혈관 역류 재발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폐색전증 등도 발생할 수 있고 주의사항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압박 스타킹을 신어야 되고 특히나 취침 전까지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누워 있을 때는 심장보다 높은 위치로 그런 것이 다리 부종 감소에 많이 도움되고 혈관외과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받는 환자분들이 하지정맥류를 동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상이 비슷한데 다를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감별한 것이 필요하고요. 감별로 포인트로 보자면 신경성 파행은 허리, 엉덩이 전체로 쑤시는 듯한 증상이 보이고 혈관성 파행 같은 경우는 다리로 한정되고 꽉 조이는 증상과 서 있는 자세 및 다리 올린 자세로 통증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별하는 것이 술전에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같은 듯 다른 척추관 협착증과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혈관계통의 질환에 대해서도 이제 지식이 있어야 이런 척추 협착증의 환자들이 좀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